국세청에서 외환 송금 소명 요구가 왔습니다. 최근 4년간 해외 송금 내역에 대해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모님은 미국에서 자리 잡은 아들이 집을 산다고 해서 매년 은행 앱으로 자녀 생활비 명목으로 1억 원씩 4년에 걸쳐 4억 원을 보내셨습니다. 은행에서는 아무 말이 없었고 아무 서류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이 묻습니다. 이 돈 어떤 소득을 출처로 누구에게 왜 보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오늘 드릴 말씀은 이겁니다. 어떤 대답을 하든 함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세청 11년, 3일회계법인 7년, 20년 넘는 경력의 국세남 나태현 세무사입니다. 오늘 드릴 내용은 세금 계산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 해외 송금은 국내 이체와 근본적으로 다른 리스크를 가지는가? 그리고 왜 반드시 전문가의 지휘 아래 전략적으로 실행해야 하는가입니다. 끝까지 보십시오. 왜 국세청이 알게 됐는가? 먼저 국세청이 어떻게 이 송금을 알게 됐는지부터 짚겠습니다. 부모님은 매년 1억 원씩 나눠 보내셨습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을 보내면 뭔가 걸릴 것 같아서 나눈 것입니다. 그런데 외국환 거래규정 제4-8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지급 금액이 지급인 및 수령인별로 연간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외국환 은행의 장은 2월 1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건당이 아닙니다. 연간 누계액입니다. 첫 번째 송금이 1만 달러를 넘어선 순간 다음 달 10일에 국세청이 이 거래를 수신합니다. 나눠 보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누계로 집계하기 때문입니다. 4년 동안 매년 자동으로 통보됐었습니다. 은행 앱에서 자녀 생활비로 입력하면 은행은 연간 10만 불 이내에서는 증빙 서류 없이 그대로 처리합니다. 이게 자본거래인지 경상거래인지 한국은행 신고가 필요한지 은행은 심사 없이 그냥 처리하고 다음 달 10일에 국세청으로 보냅니다. 국내 이체와 해외 송금 결정적 차이.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국내에서도 자녀한테 이체 많이 하는데 계좌 내역은 세무조사 없이는 못 보는 거 아닌가? 이유가 있습니다.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국내 금융 이체는 국세청이 자동으로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자녀가 고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세무조사가 시작되거나 자금 출처 소명 요구를 받는 등 별도의 트리거가 발생해야 비로소 과거 이체 내역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러한 트리거가 없으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외국환 거래는 다릅니다. 방금 말씀드린 외국환 거래규정 제4-8조 연간 누계 1만 불을 초과하는 순간 다음 달 10일에 국세청 데이터베이스에 자동으로 기록합니다. 별도의 조사 사유가 필요 없어도 보낸 거래 자체가 이미 소명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료로 쌓입니다. 4년 동안 보내신 4억 원, 국세청은 4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소명을 요구한 겁니다. 이것이 국내 이체와 해외 송금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국내에서는 트리거가 있어야 밝혀지지만 해외 외국환 거래는 거래 자체가 국세청으로 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국내 자녀에게 돈을 줄 때보다 훨씬 더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이유로 들어갑니다. 외국환 거래법 관문. 증여든 대여든 예외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증여세가 부담스러우면 차용증 쓰고 대여로 하면 되지 않나? 또는 반대로 그냥 증여라고 하면 증여세만 내면 되는 거 아닌가? 둘 다 맞는 것 같지만 해외 비거주자 자녀에게 보내는 순간 그 이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외국환 거래법입니다. 증여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외국환 거래규정 제7-44조 제1항 제2호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증여에 따른 채권의 발생에 관한 거래는 기타 자본거래입니다. 제7-46조 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 총재에게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대여의 경우 외국환 거래규정 제7-16조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금전을 빌려주는 것도 자본거래입니다. 역시 한국은행 총재에게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안 하면 과태료는 얼마냐? 시행령 별표 사료 보면 증여든 대여든 똑같습니다. 200만원과 위반 금액의 4% 중 큰 금액 4억 원이라면 4억 곱하기 4% 1600만원입니다. 이것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형식을 어떻게 보내든 외국환 거래법 관문은 예외 없이 기다립니다. 그리고 국내 자녀에게 줄 때는 이 관문이 없습니다. 해외 비거주자 자녀에게 보내는 순간 세법 앞에 외국환 거래법이 하나
더 붙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문에서 신고를 제대로 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외국환 거래규정 제7-16조 제3항입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법인이 아닌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는 동신고 내용을 매 월별로 2월 2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한국은행에 미국 자녀에게 대여로 외환 보냅니다. 신고를 하면 그 대여액 신고 내용 자체가 국세청으로 또 통보됩니다. 1만 불 이상 거래의 은행 통보에 더해 2월 20일에 한국은행이 추가로 금전 대여 계약 내용 자체를 통보하는 구조입니다. 두 개의 파이프라인으로 국세청이 파악합니다. 한국은행 신고를 하든 안 하든 국세청은 알고 있습니다. 신고를 안 하면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가 추가될 뿐입니다. 외국환 증여와 대여의 갈림길. 이제 두 갈림길로 들어갑니다. 먼저 증여라고 인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주자가 증여받을 때는 배우자 6억 원, 성년 자녀 5천만 원. 이 공제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미국에 사는 비거주자 자녀는 공제 0원이고 10년 합산 증여 재산가액 4억 원이 전부이면 본세가 약 7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지연 가산세가 줄줄이 붙으면 최종 부담이 1억 원이 넘습니다. 외국환 과태료와 증여세를 동시에 맞습니다. 이번엔 대여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차용증과 상환 근거, 상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4년 전에 작성한 차용증이 있습니까? 이자와 원금 상환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실제로 상환 내역이 있습니까? 없다면 국세청은 대여로 인정하지 않고 증여로 봅니다. 차용증이 있다고 가정하면 무이자 또는 저리의 함정이 기다립니다. 상승세법에는 금전 무상 대여 이익의 증여가 있어 4.6% 대비 저리나 이자를 안 받으면 그 이자 혜택이 증여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이자 혜택 1천만 원까지는 괜찮다는 말 들어보셨죠? 이자 혜택이 연간 1천만 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천만 원을 넘는 순간 초과분만 과세하는 게 아니라 전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기 때문에 1천만 원은 공제액이 아니라 면세점입니다. 4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4억 곱하기 4.6%는 1,840만 원. 전액이 증여재산가액으로 동일인 재차 증여 합산에 따라 매년 누적됩니다. 그리고 대여로 인정받으려면 자녀가 실제로 갚아야 합니다. 상환 계획이 차용증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실제로 부모 계좌에 상환 내역이 찍혀야 합니다. 혹시나 부모가 상환받은 돈을 다시 자녀에게 이체해 주려는 분들도 있는데 국세청은 해외 계좌도 정보 교환으로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세요. 미국 세법의 문제. 한국 세법과 외국환 거래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세법도 동시에 작동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증여세 구조가 정반대입니다. 한국 증여세는 받는 사람, 즉 수증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미국 증여세는 주는 사람, 즉 증여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돈을 주는 부모가 폼 709 서식을 제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부모가 순수 한국 거주자, 즉 미국 시민권 영주권이 없는 분이라면 폼 709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부모가 한국 거주자여도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라면 미국 납세자로서 전 세계 증여에 대해 신고 의무가 있어 폼 709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간 면제 한도 25년도 기준 19,000불을 초과하는 금액은 평생 면제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실제 납부세액은 없지만 한도 소진 추적을 위해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자녀가 미국 납세 의무자라면 부모가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관계없이 자녀는 외국인으로부터 연간 10만 불을 초과해서 받으면 폼 3520을 IRS에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이 아니라 정보 보고인데도 미신고 벌금은 미신고 금액의 최대 25%입니다. 4억 원이면 벌금만 최대 1억 원입니다. 증여로 신고하기 부담스러워서 대여라는 방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대여는 단순히 차용증 한 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외국환거래법과 세법, 그리고 과세관청의 내부 조사 프로세스가 동시에 얽혀 있습니다. 국내 이체와 달리 즉각적으로 과세관청에 정보가 들어갑니다. 매우 조심스럽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오늘 핵심을 정리합니다. 1. 국내 이체는 별도 트리거가 있어야 드러납니다. 해외 외국환 거래는 보낸 순간부터 국세청에 자동 기록됩니다. 해외가 구조적으로 더 위험한 이유입니다. 2.
연간 누계 만불 초과 해외 송금은 은행이 2월 10일에 국세청에 자동 통보합니다. 나눠 보내도 누계로 집계됩니다. 3. 증여든 대여든 해외 비거주자 자녀에게 보내는 순간 외국환 거래법상 자본거래입니다. 한국은행 사전 신고 없이 보내면 위반 금액의 4% 과태료, 대여로 신고해도 그 내용이 2월 20일에 국세청으로 통보됩니다. 무이자 대여의 이자 혜택이 연 1천만 원 이상이면 초과분이 아닌 전액의 증여재산가액입니다. 5. 자녀가 미국인이면 10만 불 초과 수령 시 폼 3520 필수, 미신고 벌금 최대 25%, 부모가 미국 납세자라면 폼 709도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증여자, 즉 주는 사람이 납세 의무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혼자 설계하다 잘못 건드리면 외국환 과태료, 증여세, 가산세, 미국 벌금이 한꺼번에 터집니다. 저는 국세청 출신으로 과세관청의 내부 조사 프로세스를 직접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세무사, 외환관리사, 행정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어 외국환 거래법, 한국세법, 미국세법, 과세관청 내부 프로세스 이 4가지를 동시에 검토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한국은행 신고 설계, 차용증 구조화, 상환 계획 수립, 한국 증여세 신고 한 곳에서 전략적으로 처리해 드릴 수 있고 미국 신고도 뉴욕의 마크강 텍스를 통해 연계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미 돈을 보내셨고 아무 준비가 없으신 분, 앞으로 자녀 집 구입을 도와주실 계획이신 분, 고정 댓글 링크로 상담 신청 주시면 제가 직접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국세청 11년, 3일 회계법인 7년, 20년 넘는 경력의 국세남 나태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